그 소극장만의 매력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도 명맥이 이어져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 공연을 한다 하면은 뭐 포스터 붙이고 뭐 라디오에서 소개를 해주고 뭐 그 정도였을 텐데 사람들이 굉장히 그 소극장 문화에 열광했던 것 같네요. 그때는 예매도 없었어요. 그 현장에 와서 줄을 서서 네, 그 기다렸다가 이제 공연 시작이 되면 들어가고 100m, 200m 노래를 찾는 사람들도 그랬고 네, 우리 학전의 공연들 대부분의 공연들이 그렇게 잘 되었습니다. 이제 와서 현장에 와서 티켓을 사고 공연 시간이 만약에 뭐 7시다 하면 한 뭐 6시 30분부터 그냥 서 있는 거죠. 6시부터. 제 첫 공연도 지금 생각해 보면 학전에 그 이렇게 복도와 객석을 막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이렇게 터요. 문을 터서 공간을 확장을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무대 바로 앞에 보조석을 만들어서 앉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그 가까운 게 소극장의 또 매력이죠. 네, 바로 앞에서 표정을 다 볼 수 있고. 근데 오히려 더 그게 떨리기도 해요. 대극장보다 너무 앞에 있으니까 더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. 근데 기분 좋은 긴장감이죠. 그 긴장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큰 무대보다 이제 앞에 있으니까 관객의 표정이, 관객이 눈물 흘리고 있는 것도 보이고, 뭐, 환하게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생생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간격 없이 가까이에서 만났을 때 뭐라고 해야 될까? 마음을 더 이렇게 잘 나누고, 막 더 몰입하게 되고, 더 대화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.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음악으로 대화하는 느낌이 강합니다. 그런 신인이 있었죠. 제 공연에 그 윤도현 씨가 네, 게스트로 왔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그 소속사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노래를 처음으로 발표하면서 타잔이라는 노래를 기타를 치면서 불렀는데 그 씩씩한 모습, 막 쩌렁쩌렁한 그 패기에 관객들이 반했던 것 같아요. 아주 그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. 그러면서 아끼는 후배였기 때문에 네, 많은 분들이 이 청년의 노래를 들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. 그런 게스트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예, 노래도 알려주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네요. 90년대에는. 네, 아무래도 그 보통 일반 공연장하고는 다르게 김민기 선배님이 계시니까 그 후배들에 대한 배려가 많았죠. 그 대기실에 항상 이렇게 챙겨주는 것, 그러면 어떤 땐 뒤풀이도 학전에서 다 뒤풀이를 해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.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이건 어떤 결벽증이 있으세요. 모든 것에 있어서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, 네, 항상 그렇게 처리하십니다. 제가 뭐, 이렇게 좀 드시라고 과일 바구니 가져가면은 야단을 맞습니다. 왜 돈을 쓰고. 그, 저희들이 무대에 서겠다고 하면, 어떤 그런 조건하고 전혀 관계없이 무대에 서게 그래서 원하는 그 시기에 공연을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요즘 생각해 보니까 더욱 감사하네요. 그 김민기 선배님의 의지, 예, 큰 뜻, 그게 바탕이 되어 있을 것이고, 그리고 많은 뮤지션들이 계속 공연을 했고, 2000년대에는 어린이 극
대부분 많이 했죠. 요즘에 다시 음악도 함께 하고 있는데, 그렇게 하면서 명맥을 계속 이어왔고, 김광석 형의 그 기일이죠, 기일. 1월 6일인데 매 1월 6일에 뮤지션들이 학전에서 모여요. 네, 그래서 만나서 새해 인사를 나누고 하는데 흩어지면 안 된다. 우리 모여야 해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. 네. 그렇게 해서 학전은 계속 가지 않을까, 앞으로도. 예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진정으로 어, 사람을 위한 음악, 예술, 음, 그 정신인 거죠. 네. 글쎄, 이 소극장이 뭐 시대에 지금 이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. 점차 이렇게 좀 약화되는 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. 그 소극장만의 매력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도 명맥이 이어져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 저에게 학전, 음, 제가 처음으로 공연을 했던 곳이고 시작이 된 곳이고 또 제일 많이 공연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저의 음악이 자라나고 음악 정신도 자라나고 했던 저에게 있어서 학전은 음악의 고향입니다.